자, 박종현 스팟 오늘 수요일 순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박종현 스팟은 처음 나오셔가지고 네, 처음 출연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뵈니까 지금 뭐 법조인 출신인데 네. 법사위 활약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으로 일주일에 2번씩 네. 헌재 나가기도 하시고 네. 또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정식으로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듣고 네. 저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 행위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요. 바로빨리 내란 행위를 탄핵 인용으로 종식시키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서? 박수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의원님 지금 이 탄핵 이 소추인단으로 네. 일주일에 2번씩 헌재 나가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마이TV 생중계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소추인단 뭐 들어올 때 또 윤석열 쪽 대리인단이 들어올 때 네.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9차까지 쭉 변론이 네.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래도 총평 쭉 지켜보시고 함께하신 그 소감 어떻게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 일단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예. 가는 것이 일정이 뭐 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거기 가 있으면 그 윤석열이 일단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 그다음에 윤석열 측 대리인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렇게 헌법재판소 대법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렇게 뭐 도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가득 차 올라오는데 제가 막 이렇게 질식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까지 떠오를 정도로 예.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제일 애로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 국민들하고 같은 마음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다들 너무 답답해 하시잖아요. 네. 뭐 살이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예, 있고 살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화면에 보면 저희 뒤에 앉아 있고 네. 이제 뒷모습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국회 대리인단 얘기할 때 보면은 정청래 위원장 네. 딱 화면에 계속 잡히더라고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정만 봐도 와 극한 직업이다 이런 극한 생각이 직업이고 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화면에 비추지 않지만 예. 헌법 재판관님들 표정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재판관님들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표정에서도 드러나서 좀 안 됐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요. 저희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이 영상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을 우리 국민들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거기 달린 댓글들이나 의견들을 보면은 와 이걸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참고로 제가 예, 저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저기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탄핵 소추단원은 없고요. 저기 네. 다 뒤에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앉아 있고요. 대리인단 그래서 앉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기 흰머리 있는 사람을 저로 착각하는 분인데 저 아닙니다. 저는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다 이 방청석에 말씀을 앉아있다. 이번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네, 팩트 체크 해드렸고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가장 충격적이었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충격적인 뭐 여러 가지 다들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네. 저는 처음에 이 그 윤석열 측 대리인들이 네. 이 사건이 계엄 이후에 발생하게 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뭐 하이브리드전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이브리드전. 계몽령이다 막 이런 얘기 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모두 진술할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역할에 따라 하는 것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나 이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 법원 출신이고 변호사까지 하는 이른바 뭐 사회에서는 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진짜 저런 마음을 갖고 있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 모두 진술을 듣고 네. 다른 이제 당 의원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야 이건 진짜 사회가 큰일 났다. 저런 어떻게 보면 변호사나 하는 사람이 저렇게 부정선거나 네. 그다음에 중국 얘기 뭐 이런 것을 그냥 진실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면 야 사회 통합이 어떻게 나중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그 여러 이제 발언들 뭐 의원 요원 인원 뭐 그렇죠. 이런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 핵심이라고 보면은 네.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원 출신의 변호사가 저런 예.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예. 아까 인원 요원 아, 얘기했잖아요. 제2의 바이든 날리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저건 100%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네. 이게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 한자 쓰는 걸 좋아해요. 한자 이제 교과서도 보면 다 한자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 공부할 한자 때. 그렇죠. 다 네. 이제 한자로 돼 있고 그런데 보통 재미있게 얘기할 때 뭐 어떤 사람 얘기하면 약간 네. 반 재밌게 무슨 뭐만 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고 뭐만 자는 몇 년 이상이 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자를 써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자는 근데 뭐 인원이란 이렇다. 말도 대단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 대신 쓸 수 있는 한자가 자나 인원이 있잖아요. 자는 못 쓰고 그 그렇죠. 대신 뭐 인원이란 그렇죠. 말도 많이 쓰게 되고. 예, 또 약간 쓰임새가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인원을 끌어내려 인원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인원이란 말을 딱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보다 인원이란 말을 더 많이 쓸 텐데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역시 1분 몇 초 지나서 계속 인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그러니까요. 얘기를 계속. 그게 좀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저건 거짓말인데 이러면서 저도 인원이란 말을 자주 쓰고요. 많이 쓰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법조인 출신들은 아무래도 쓸 많이 수밖에 씁니다. 없고 예, 많이 자, 쓰고. 인원 이렇게 한자를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뭐 평소에 그런 얘기 안 쓴다고 했는데 예. 그 자리에서 1분 15초 있다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 보통 대통령이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하면 네. 일반적으로 저거는 진실이겠거니. 일단 대통령이란 어떤 지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담화란 형식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할 때도 그래도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모든 게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벌구라고 요새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빨구. 그러니까 근데 너무나 당당하고 네. 사실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속다가 금방 바로 확인이 되니까 예. 예, 그런 좀 슬프다고 할까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윤석열의 민낯을 이번에 그래서, 헌재 이 심판 변론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라면 수학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찬옥소추단 우리 의원님들하고 예. 얘기할 때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더 적나라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날 테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또 품격에 맞지 않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예. 네. 그래서 윤석열 뭐 마이크도 잡고 얘기하기도 하고 직접 뭐 신문을 김용인 전 장관한테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 나중에는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네. 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재판관들이 이거 질문하는 거 윤석열이 직접 신문하는 걸 왜 막았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거는 이제 예. 평의를 거친 거고요. 일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심판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다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일단 윤석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서 네. 다 이제 공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하면 아무래도 증언을 하는데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단막 같은 걸 좀 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의를 하면서 재판관님들이 차단막을 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면 정말 국회 측이 얘기한 대로 네. 증언을 좀 자유롭게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서로 절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지 말고 신문할 게 있으면 대리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네.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대리인. 대리인한테 전달해서 그 대리인이 이렇게 신문하도록 하자. 이렇게 전원일치로 평의를 한 결과를 그렇게 한 거고 그것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그 규정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김용현 때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평일해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실제 설명을 하셨고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직접 신문하게 되면은 네. 마치 유도신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용현하고 네.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무섭게 막 하잖아요. 저 진짜 위압감을 주는. 위압감을 주는. 네, 그리고 그런 아무래도 뭐 제스처나 그렇죠. 말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옛날에 또 대통령을 이른바 모신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뭐 10가지를 얘기해야 되면 한두 가지 얘기하고 말든지 아니면 얘기를 안 해버리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혹은 좀 얘기를 그렇네요. 바꿔서 할 가능성이 예, 있기 예. 때문에 그건 적절한 소송 지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 소송 지휘다. 예. 그래서 이 9차 변론까지 쭉 오면서 어제는 이제 국회 측과 윤석열 측에서 네. 2시간씩 시간 써가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도 역시 대통령 측에서는 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단시간 뭐 계엄이었다. 네. 국민 다친 피해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곽종근이나 이제 홍장원 네. 두 주요 이제 증인에 대해서는 뭐 신빙성을 의심하는 그런 얘기 또 이제 주장을 했고 그렇죠. 사실은 제일 뭐 주요하게 얘기했던 부정선거로는 또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판세라고 할까요? 네. 그걸 보면 이미 국회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들, 입증하고자 하는 것들은 입증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계엄의 실질적 요건이 되느냐, 그러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가 되느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제가 하나씩 이제 들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네. 지금 부정선거 내지는 중국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거 하나죠.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계엄을 네. 선포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뭐 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아니면 국회 통보를 했는지 네. 그 해제 결의가 났으면 이렇게 바로 해제를 했는지 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탄핵 인용, 그다음에 내란 행위의 징표는 예. 국회의원들의 결의를 못하게 하고 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미 다 전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봤지 않습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를 침탈하도록 했다는 거. 뭐냐면은 계엄이란 게 지금 결국 행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국가 혼란 사태에서 작동하지 못할 때 개입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안이거든요. 법률이거든요. 근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속하는 영역이 아니고 입법부는 당연히 계엄 해제를 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침탈을 하거나 행위를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 부분이 이미 다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계엄령이 부적절하고 내란 행위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는 거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진술 오염됐다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 오염됐다 정도 말밖에는 못 하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지금 국회에서 어제 쭉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준비를 잘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네. 정면으로 반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선이 이렇게 쭉 길게 전쟁할 때 전선이 이어져 있는데 네. 대부분 이미 다 뒤에까지 다 지금 다 점령을 당했는데 한 군데서만 백병전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 백병전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예. 백병전이다. 예.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의 증언, 그러니까 홍장원 증언이 있었고 조태영 원장의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태영 원장 말 봐라. 홍장원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계속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조태영 원장의 증언을 저도 처음부터까지 들었는데요. 네. 일단 조태영 원장의 증언이 거짓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나 이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풀려야 되는 거예요. 조태영 국정원장이 그때 국내에 분명히 있었던 건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왜 홍장원한테 얘기를 했고 그 홍장원한테 전화를 해서 말한 내용이 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때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태영 원장이 그때 미국에 있었다. 그렇죠. 미국에서 있었던 걸 착각했다. 그래서 내가 홍장원한테 얘기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것까지 백보 양보해서 저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백보 양보해서 그때 처음 전화할 때는 조태영 원장이 미국에 있다고 착각했다 하더라도 조태영 원장 이른바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그 모임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날 하면 밤에 왔는데.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거기인지 여기인지 막 이런 말 막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하면 충분하죠. 근데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만 그 전에 홍장원한테 이미 전화를 한 후에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조태용 원장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다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도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하고 전화한 예는 없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지금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모자이크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거죠.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 홍장원한테 얘기하고 아마 조태용 원장한테도 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 홍장원한테 얘기했고 어. 당신도 그렇게 해서 협조해서 저 지시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태용 원장은 평생 외교관 관료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미대에서도. 자기는 조금 계엄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라고 한 그 모임에 갔는데 반대하고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홍장원이 와서 나 대통령한테 이런 지시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자기는 책임은 지금 뭐 어렵고 이래서 내일 내일 이렇게 얘기합시다. 되는 그런 상황. 회피해 버린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조태용 원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 홍장원을 해임시킨 경질한 경위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그 1차장이 네. 12월 3일 밤, 12월 4일 그러니까 그 새벽이 지나서 12월 5일 날 지금 사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홍장원 차장한테.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 1년 동안 지켜봤더니 정치적 중립성도 위배하고 그래서 그냥 해임했습니다. 네. 그래 뭐 사표 이제 또 다시 반려받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계엄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정신 없는데 그동안 안 해오던 지켜보다가. 일을 이제 갑자기 해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만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홍장원 차장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시켰는데 잘 하지 않아서 경로에서 네. 결국은 해임시킨 것이다. 이 말이 설득력이 더 있는 것이죠. 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홍장원을 정말 믿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하니까 네. 자, 내 제일 믿을맨 네. 홍장원 연락해서 싹 다 잡아들여. 네. 그래서 여인영한테 전화 받고 명단 받고. 홍장원이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게 그 실제로 계엄이 나고 나서 그때 누군가요? 김태효 정확하지는 않는데 거기 문자 보내가지고 빨리 그 이국면에서 이후에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그래서 김태효한테. 빨리 무릎 꿇고 김태효 맞죠? 네. 무릎 꿇고 빨리 국민들의 맞아요. 사과해라. 그래야 벗어날 수 이렇게까지 충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굳은 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계엄을 하겠다고 한 2024년 3월 이런 모임에서 조태용 원장이 약간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기 안가 때문에 모임에서.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네. 저 조태용 원장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외교관. 외교관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이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상명하복에 그렇죠. 딱 맞는 사람. 예, 딱 말하면 그대로 듣고 이런. 그게 그게 오히려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 홍장원 차장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군 출신. 굉장히 충직한 예. 그렇죠. 군 출신이고. 그래서 거기에 일을 준 거고. 조태용 저 사람은 좀 뜨뜻미지근한데 그러면 야 홍장원이 하는 게 패싱하고 좋겠다. 그냥 그렇습니다. 홍장한테 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갔다고 하는 것도 예. 착각했다는 것도 아마 사실은 여기 있는 줄 아는데 아예 미국 간 걸로 알아서 하면서 홍장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조태용의 거짓말 짚어주셨고, 네. 근데 내일 또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윤석열 쪽에서 잘 하는 거예요? 잘 증인으로 부른 겁니까? 저는 글쎄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 측에서는 예. 그거를 무슨 일이라도 이제 해야 지금 뒤집어지. 지금 현재는 무조건 제가 인용이 되게 탄핵 인용이 되게 생겼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결정적이잖아요. 싹 다 잡아들여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홍장원 차장이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면에 뭐 있어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그래서 사람의 게. 기억이란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요새 그런 걸 느끼니까 네. 내가 했던 것도 근데 그런 거 예를 들어 디테일 하나하나 한두 개 정도를 잡아서 공격할 이게 생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술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 같은 게 그 네. 자리에서 이제 뭐 혹시 한두 개 뭐 사실관계 바뀐다 하더라도 그 메모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 전화 통화했다는 사실 이런 건 다 존재하잖아요. 여인형과 또 통화했다는 사실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그러니까 저희도 옛날에 수사해 보면 네. 큰 틀에서의 그림이 바뀌느냐를 보거든요. 아.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이 뭐 달라진다 하더라도 큰 근데 틀. 그건 큰 틀에서 그림은 전혀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참 어쩔 수 없나 보다 저기도. 뭐 그래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도 끌어야 되고. 홍장원 전 차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또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이 발언의 신빙성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씨 불러가지고 그 신빙성을 공격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쪽에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그렇죠. 차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 잘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으로. 결국 이게 홍장원 차장의 진술도 굉장히 큰 기둥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곽종근 사령관도 지시받았다는 내용, 그렇죠. 그것도 아주 큰 기둥이고 기둥, 두 개의 그런 기둥이 기둥을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든 조금 훼손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훼손시키는 방법은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일부 디테일에서 다른 부분 그거를 계속해서 하면서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내일 뭐 지켜볼 텐데 저는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큰 생각합니다. 문제 없을 거다. 네. 그리고 내일 나오는 뭐 증인 중에는 한덕수 총리도 이제 눈에 띄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어떤 정황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나와서 한덕수 총리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은 이른바 충암파와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없었고 그렇죠. 간담회 뭐 그런 차원이었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증언을 또 뒤집을까 뭐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한덕수 총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예. 이제 지금 전체적인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의 기조, 다른 모든 증인들의 기조는 일단 나 살고 보자입니다. 나 살고 보자.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마저도 네. 윤석열 측에서 아마 저는 미리 그 질문지도 주고 답도 이렇게 모분답은 주고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날 얘기하는 과정을 보면 네. 그게 첫 번째는 그때 윤석열 측만 신문 답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까지 막 했거든요. 그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하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했는데 그 사람마저 자기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것은 그냥 윤석열한테 미루는 듯한 반응이 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들이 딱 나오면 네. 자기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만 발언하고 나머지는 뭐 진술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유리하게 거짓말한다든지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 살고 보자예요. 지금 현재는 각자 모두가. 도생. 그렇습니다. 하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불이익을 겪으면서 불이익하게 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얘기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가 간담회 같은 자리였다라든가 이런 진술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피청구인 측에서 이제 뭐 여러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를 부른 이유는 그동안 계엄할 만하지 않았냐 요거를 계속해서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럼 또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아마 동영상으로 퍼나르고 싶은 그런 욕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경고용으로 했고 네.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죠. 뭐 예. 비상대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 예. 그걸 펼 것이다. 그런데 뭐 이게 증언들이 이렇게 나오다고 하더라도 큰 틀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지시 예.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는 그 지시들 예. 윤석열이 지시했던 이 부분들은 이거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면 네. 자기가 다 지시한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현 장관이 가장 핵심이면 네. 모든 지시를 김용현 장관한테 하고 김용현 장관이 다 일을 하게 했다면 자기는 최악의 경우에 어차피 김용현과 윤석열은 같은 배를 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 내가 윤석열이 살아야 나도 살겠다 싶으면 자기가 안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나 윤석열 살려둬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가장 애로점이 있죠. 나 보고 안 했다. 내가 알아서 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 예. 거기서 끊어졌을 텐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심지어 특전사령관한테도 전화하고 홍장원 차장한테도 전화하고 수방사령관 전화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다 네.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입증하는 데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그런 그쪽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입증이 굉장히 쉽게 돼 버렸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뭐 국회를 뭐 봉쇄하고 이런 건 다 경찰의 자체 판단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줄기 있는 것을 그렇게
가는 논리죠. 근데 그것도 자체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고 그거 아니라도 다른 건 다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네요. 그게 윤석열의 큰 실책이에요. 큰 실책이다. 그래서 물론 실패할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네. 국무회의도 사실 뭐 6명한테만 연락해서 따로따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네. 계엄하고 그냥 계엄하면 그 뒤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을 그런 겁니다. 생각을 어차피 한 계엄해서 다 죽여버리고 반대파 다 숙청해 그러니까 숙청이 뭐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고 노상원의 노상원 수첩을 수첩을 보면 그러면 어차피 내 세상이니 뭐 아. 크게 신경 안 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그 디테일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계엄 때 우리가 지난해 12월 3일 돌이켜 보면은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 또 이재명 네. 대표가 라이브를 하면서 국회로 가서 예. 담장을 넘고 들어가는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국회 앞까지 다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 새벽에 그날 끌려가겠거니 생각하고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의원님도 그때 막 달려오셨죠. 저도 당연히 달려갔고 바로 네. 이제 하자마자 저는 이제 우리 수행기사가 있는데 오면 시간 걸리게 제가 운전하고 직접 갔거든요. 바로 지금 1시간 급하다해서 갔는데 예. 그날 좀 여담인데 예. 좀 날이 이게 끌려갈 텐데 뭐 국회의원이라고 끌려가는데 대접해 주겠냐 뭐 야 저기 서 있어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가자 밖에 막 세워둘 텐데 그래가지고 내복 껴입고 막 내복도 깨우겠어요. 위아래 엄청 따뜻하게 입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천운이 있어서 계엄 해제가 됐지. 예, 예. 엊그제도 단전 한 것도 1시 뭐 5분인가에 단전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해제되자마자 굉장히 정말 거의. 아찔한 겁니다. 그래서 아찔한 순간이 큰일 날 있었어요. 뻔했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마이 TV가 그 내란의 밤 때 네. 진짜 빠르게 네. 이재명 대표 라이브를 시작해서 오마이 TV가 그 현장을 생중계를 했어요. 큰 공신입니다. 오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계엄군이 그 앞에 이제 몰려와서 막 이 시민들과 몸싸움하는 모습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걸 우리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네. 또 오마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계신 네. 교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그야말로 빼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예. 이렇게 걸고 장갑차를 막았었던 어떤 시민들, 시민들. 그다음에 자기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현장을 촬영해서 송출했던 기자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의 공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군인들도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늦어졌고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까지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걸 다 우리가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헌재에서 뭐 윤석열 쪽이나 아니면 윤석열이 직접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죠. 붕괴할 만한 거죠. 아니, 전혀 무슨 경고형, 뭐 메시지 계엄이라는 어제 표현을 쓰던데. 메시지게. 메시지 계엄이다. 이렇게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네. PPT도 굉장히 좋았겠습니다 어제. 네. 근데 메시지면 국민 홍보용 계엄, 메시지 계엄. 국민 홍보. 뭐 하루만 하고 말 것 같다 이 정도의 그 정도 얘기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헌재 판단이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법이 살아 있고 헌법이 살아 있다고 하면 뭐 이게 네. 결론은 정해진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럴 네. 일은 없겠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윤석열은 또 계엄을 할 거거든요. 바로 계엄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엄해도 지금 대통령에서 안 쫓겨나잖아요. 그럼 또 계엄하는 거죠. 그렇네. 그러면 계엄하면 이제 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군부 치하로 가는 거고 윤석열 예. 장기 독재로 가는 거고 그때도 제가 처음에 계엄령 발표됐을 때 얘기했는데 야 얘들이 이렇게 계엄을 하는데 임기 만료됐다고 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겠냐? 저 영구집권 하려는 거다. 생각해봐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영구집권 획책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상상하기 어렵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간명하고 명확하다. 그래서 저는 뭐 100% 만장일치로 네. 탄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9차 변론, 그다음 내일 10차 변론 되면은 아직 뭐 정해진 일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일정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내일은 정해진 증인신문이 다 끝나죠. 그러면 추가로 증인신문을 아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절차가 남아 있냐면 헌법재판 심판 규칙에 따르면 피청구인한테
최종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피청구인 직접 신문하는 절차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피청구인 직접 신문하는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거고 네. 재판부에서 아마 그건 제한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래서 한 뭐 2시간씩 준다든지 그래서 마지막 PPT도 하고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화요일로 이제 잡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준비 안 됐다는 목요일 정도 잡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고 선고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끝나고 그러면 2주 정도? 뭐 2주까지는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1일 만에 지금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저는 그거보다 감명한 사건 그때는 뭐 뇌물이 되니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된 거에서 맞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결정문 쓰기도 굉장히 간단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영배 재판관이나 헌법재판관들에는 공격이 도를 넘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 앞에 찾아가고. 어제도 목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재판하는 것을 미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미뤄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각하면서 그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지금 4일 동안 지금 재판한다. 그러니까 미루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루면 다음 주 화요일밖에 미룰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지금 4일 동안 우리 재판하니까 다른 비어있는 날이 없어요. 예. 그럼 그 말은 논리적으로 그럼 미루면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때도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저쪽에서 형사 재판도 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 1시간 정도 늦춰졌죠. 그래서 3시로. 오케이 3시로 했죠. 예. 그게 또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스케줄 딱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죠. 스케줄 생각하고 있고 늦추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법재판관님들의 어떤 신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진짜 이거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판관을 향한 이런 공격?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명국가 법치국가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게 우려할 만한 일이고요. 네. 이게 정말 같이 우리가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상대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헌재를 공격하고 또 그 전에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 일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의원들이 여기에 그냥 동조해서 함께하는 세력처럼 느껴져가지고요. 이건 심각해요. 그러니까 극우 폭력 세력과 같이 지금 활동하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법치주의를 가장 신봉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법에 의해서 당선되고 법에 의해서 지금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법치주의를 그냥 가장 파괴하는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국면은 좌우나 보수나 진보의 대결이 아니고 헌법 수호 세력, 헌법 파괴 세력 간의 대결인 것 같다. 그러면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국민 통합의 문제, 그다음에 파괴 세력과의 어떤 싸움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좋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저는 계속 고민거리고 그러나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 굉장히 단호해야죠. 우리가 예. 일제 끝나고 나서 친일파 청산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저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요. 단호하게 청산해야 될 것들은 단호하게 청산해야죠. 그래야 역사가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단호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이제 헌재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것 좀 여쭙고 싶은데 이제 검찰에 계셨으니까 어제 또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영장 청구, 연장 신청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또 기각을 했어요. 다시 또 이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저는 이제 처음에 영장을 반려할 때부터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안 수사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떤 명분에 불과하고 뭔가 발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걸 처음에 기각했을 반려할 때 때부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보십시오. 지금 그 반려를 하게 되면 모든 비난은 지금 검찰이 다 가져오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를 했다는 것은 저거는 서부지검 자체의 판단이 아니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휘부와 대검 지휘부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저게 보안 수사라고 명분했지만 보안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가져오더라도 결국은 안 해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면 기각하고 그러면 경찰이 거기서 포기할 줄 한 번 더 했잖아요. 지금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아니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된다 해서 올린 거고. 네. 근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대로 기각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알 수 없는 게 네. 이게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지금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비호 세력이 김성훈 차장은 비호해야 되는 그런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뭐 수사가 뭐 미진한 그건 좀 믿기 어려운데. 아니 근데 어제 나온 얘기를 보면 네. 김성훈 차장은 3번째 지금 검찰에서 커트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총 3번이죠. 3번인데 내용을 보면은 아니 이제 휴대폰도 확보가 됐으니까 네. 증거인멸 우리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어제 얘기를 하던데 그 전에는 뭐 또 보안 수사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안 수사를 해서 올리니까 또 이제 휴대폰 확보됐다고 이거 증거인멸 우리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네요. 그건 정형적으로 기각한 논리네요. 이제 증거 확보됐으니까 구속할 필요 없다는데 이제서야 어쨌든 김성훈 차장이 지금 없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문제가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번에 내란 행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제가 누가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결과라 비상식적이라서 그래서 저도 너무나 추측만 해봅니다. 아 이게 네. 야 심지어 설마 수사가 정말 이렇게 좀 이상하진 않겠지? 예를 들어 이 스펙트럼부터 아니면 야 김성훈 차장이 그러면 구속되면 누가 위험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추측을 뒤에. 할 뿐이죠. 제가 기록을 보면 제가 딱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기록을 볼 수가 없네요, 제가.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통계만 보더라도 2023년 그때 그 통계인가요? 보니까 경찰이 신청한 네. 이 영장을 기각하고 이제 반려하고 안 한 게 비율로 2점 몇 %가 네, 그렇더라고요. 거의 없는 그대로 거 거의 아닙니까, 그대로 사례가? 청구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예. 밝혀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비아폰 서버 문제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했듯이 예. 검찰이 비아폰 문제 때문에 그러나 검찰의 비아폰을 써서 이게 또 뭐 밝혀지는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나 이런 그렇죠. 생각하게 비아폰 되는 서버 거잖아요. 거기 이제 따로 뭐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하면 걸려고요. 예. 지금 경호처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또 넣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할 때는 경호처의 어떤 허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전반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할 때 네. 뭐 검찰 수뇌부에서 연락처 알아가지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네. 내란 행위에 있어서도 검찰도 무슨 역할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뭔가 밝히기 어려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정말 저는 추측이라서 그래서 결국 이제 내란 특검으로 가서 이거 그렇습니다. 다 해야 된다. 이 내란 말씀하는 특검이 거죠. 필요한 이유가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에 대해서는 엄밀히 엄정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특검입니다. 뭐 최상목 대행이 계속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참 직무유기를 하고 있죠. 직무유기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좀 많이 해왔는데 뭐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고 거부권 대행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내일까지 이제 10차 변론까지 보고 또 뭐 최종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우리 김기표 의원님과 가져보도록 하고요. 명태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이신데 지난 14일 대검 항의 방문도 하시고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이. 네, 올라왔습니다.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누구도 예. 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한 그 검찰청에서 책임지고 수사해서 결과 발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다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명명하지만 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곤란한 상황이고 이걸 종결한다고 해버리면 크게 비난받을 것 같고 하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다. 네. 향후 이런 점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향후 수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또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 그렇게 한다고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창원에 있으면 언론의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창원은 중앙지검에 비해서 네. 그 규모나 어떤 인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중앙지검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앙지검으로 올려서 수사를 하면 수사에 있어서 좀 더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검찰 내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앙으로 올려놓으면 창원보다는 조금 수사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는데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이게 검찰이 이번 대선판에서의 칼자루를 쥐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유력한 여당 주자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은 좀 네, 네. 과할 수 있으나 선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내용이나 네. 시기 주체들을 선별해서 가면 예. 탄핵 인용되고 나서 대선판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검찰에 의해서 주도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죠. 그런데 그렇네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내란 특검,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 진짜 특검이 되면 엄정하게 이런 여당 주자니 뭐니 가리지 않으면서 할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예의가 통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당 입장에는 어떻게 할 것 같나, 뭐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검찰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어떤 뭐 대화를 할 수도 서로, 있고 그런 걸 좀 기대할 것이다. 그럴 것 국민의힘은. 같습니다. 근데 특검이 이렇게 들어와서 특검이 자기의 개인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객관적인 이렇게 수사팀이 꾸려지면 예. 얘기가 안 되고 그러면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국힘 이제 괴멸되는 상황까지 네. 보수 괴멸되는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네. 반대를 할 거다. 뭐 친한계든 뭐 친윤계든.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찌 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 맞는 게 중앙지검으로 온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론의 관심을 더 받는 그렇죠. 것으로 왔고 수사 인력이나 어떤 상황이 더 좋은 것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대검 총장의 검찰총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사건이고요.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의 네, 이거는 이제 심우정 총장이 직접 달려 있다.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검찰의 모습을 그동안 쭉 네. 봐왔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검찰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쥐고 흔들고 칼자루 말씀하셨지만 대선 때까지 영향력을 주고 또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우리 국민들이 또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그 전에 그 내란죄 수사를 할 예. 때 검찰이 가장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특수본을 딱 가장 먼저 꾸리고 아하. 수사를 하는 걸 봐서 저는 그때 누가 이제 제가 검찰 출신이가 이게 참 주원구씨가 됐습니다. 검찰 출신. 검찰 출신. 검찰 출신 어디 가서 참 얘기 못해 아무튼 그래서 네. 물어보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검찰은 굉장히 열심히 할 거다. 수사를. 일단 경찰도 열심히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하루라도 빨리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검찰은 특히 김건희 조사의 알리바이를 갖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김건희를 이렇게 우리는 불러서 조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정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왜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 검찰은 굉장히 이게 풍향에 민감한 조직이에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고 판단하고 특수본을 꾸렸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향해 창을 들고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임명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확신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네. 이후에 대선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에 칼이 주어졌다는 그걸 우려하는 거죠. 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창원보다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수사 결과가 안고 빠진 찐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저기 용역 보고서 뭐 해오랬다 이 정도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만 기소하고 맞아요. 남은 여론 핵심은 다 조작이라든가 피해갔죠. 핵심은 다 지금. 진짜 안고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중앙지검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일을 시작할 건데 이제 지켜봐야죠. 정말 열심히 할 건가. 지켜보는데 일단은 네. 지켜보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을 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1월 4일 지난해 11월 4일 이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그게 결재까지 이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어. 탄핵이 되기 전이잖아요. 개미 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윤석열이 그렇죠. 수사 가이드라인을 보고 갔는데 그때는 이거 어떡하지 했을 거예요.
수사 보고서 만들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냐 정말 큰일 났네? 이게 예 어떡하지 했을 거 그것이 저는 아마 보고까지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100%뭐 그렇게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됐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뭐 여론조사 지지율은 떨어지더라도 건재하잖아요. 건재하면 검찰이 쉽게 이거를 수사에 진척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겠죠? 끝났다고 판단하고 예, 예. 누구도 법률가라면 뭐 일부 아까 그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상식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빼고는 다 이게 그 탄핵 인용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도 이 부분에 일정 정도 열심히 할 부분 열심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칼자를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를 계속 지켜봐야죠. 그 격정거리고. 그러니까 수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렇죠.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네. 되는 것이고 김건희 이 소환 문제 이것도 지난번에 보는 검찰이 사실은 이 자기들이 가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그거는 뭐 조사 정말 받아쓰기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정말 좀 치욕적인 건데 예. 그거를 좀 이미지를 만회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대검찰청 항의 방문 갔을 때 네. 이제 뭐 김건희 소환 조사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뭐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소환해서 이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칼을 지금 갈고 있는 검찰. 예.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강박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네. 어떤 쫓기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권력의 어떤 한여 노릇을 하고 신여 노릇을 하고 그래서 정적을 죽이는데 올인돼 있었잖아요. 네. 민생 사건은 거의 뭐 처리도 잘 안 되고 밀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 며칠 내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소환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뭐 추측일 뿐이라 이렇게 끝까지 봐야 되고, 봐야 되고. 우리 예.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에도 가더라도 네. 명태균 특검법은 이거 꼭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믿을 만한 수사 결과 내놔야 되는 거죠. 명태균 않습니까?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향후 전국의 주도권을 검찰에 맡겨놓으면 검찰의 수사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특검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정치권에서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공포되도록 하는 노력은 또한 검찰의 수사를 정확히 하라고 하는 촉구하는 면도 있어요. 야 우리가 결국 수사 기록 다 특검에 가서 그렇네요. 볼 거야. 네. 똑바로 해. 약간 이런 어떤 경고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검 법안은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하고 공포되도록 해야죠. 네. 예, 그것이 정치권에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네. 명태균이 뭐 가지고 있는 연락처가 뭐 5만 5천 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시 이제 변호인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140명 주요인물 140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5만 5천 명의 연락처 또 황금폰에 이른바 이제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분석이 되고 하나하나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수사들까지 하다 보면 네. 이게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파급력이 엄청 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옛날에 수사할 때도 보면은 예. 자기가 그런 문자 보내지도 모르는 것이 다 이제 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통화를 할 때 내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면 사실 통화 녹음으로 다 올라오면 그때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확인되면 굉장히 이제 후폭풍이 큰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또 이제 하나의 우려되는 점이랄까요? 이제 이게 통화 녹음이 너무 많으면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툴이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녹취록을 쫙 만들고 단어를 이렇게 검색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사투리도 있고 그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을 하면 좀 더 낫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인원이 확 달라붙어서 빠르게 네, 수사 결과 물론 내놓을 수 있고. 지금 시간도 충분히 다 열심히 했으면은 다 됐을 것 같은데 뭐 아직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100% 최대한 믿어주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인력이 좀 풍부한데 간 것은 나름 저는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넉 달 동안 그걸 이제 쥐고 좀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대통령이 건지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렇게 탄핵 국면이 되고 막 이제 명태균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좀 하는 신용 정도 한 것 아닌가 이게 지금 그래서 검찰이 비난받은 거고 안 네. 꼽는 찐빵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요. 특히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김건희한테 돈을 받은 사람. 어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네. 녹취를 공개했지만은 네. 그 돈 봉투를 직접 받다는 사람까지 등장을 네. 하고 그리고 이 공천 관련해서 김상민 검사를 해라. 그래서 명태균하고 김건희 싸웠던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충격적이더군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번에 예.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흘렸다 비상계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건 믿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네.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국정의 모든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죠. 그 국민의힘 공천까지 저렇게 누굴 해줘라 마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누군 안 되고 예. 그 사람은 뭐 누구 부역자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저기 황금폰 저 노원 파일 뜨면은 정말 우리가 야 이게 진짜 이런 일까지 했네라는 것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이제 검찰 보고서가 나오고 이 황금폰 명태균이 황금폰을 누구 준다고? 야당 준다고? 예. 언론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엄한 거죠. 저는 그게 예. 너무 진짜 설득력 예, 있어요. 그건 그게 맞는 합리적 것 의심인 같습니다. 것 예, 같아요. 예. 하필 12월 3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 아마 명태균이 기소됐거나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민주당이 뭐 폰을 준다고. 주의 많이 하니까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헌법재판소 그 과정에서 보니까 네. 그 명태균 폰이 역할을 했다는 증언들이 좀 나오더군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그냥 안 되겠다 이런 증언들 나오고. 11월 말에 뭐 그런 얘기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명태균 뭐 얘기하면서 그냥은 안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뭐 가정사 가정사 이런 얘기도 얘기도 하고. 언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명태균 폰, 명태균 황금폰이 이번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트리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부터 쭉 이런 류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수사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김건희가 이런 수사 안 받으려고 또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냐? 뭐 망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출국 금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해야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해도 그것보다 덜한 사람들 다 출국 금지했거든요. 그동안 수사는 덜한 사람들도. 근데 이 정도면 출국 금지 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는 게 맞죠. 네. 저는 뭐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다고까지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명태균 표현이나 내란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철저한 수사, 김건희 네. 수사 네. 있어야 된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서부지법 폭동 얘기 네, 잠깐 네, 네. 했는데 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게 뭐 한 달이 되다 보니까 딱 이제 한 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내리에서 잊혀질 수가 있는데 수사가 진행이 됐고 뭐 이거는 재판 통해 가지고 단죄가 되겠지만은 이 폭동 사태, 소요 사태에 대해서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기소도 좀 약하게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원들도 가서 의원님도 가셨나요 여기에? 네, 서부지법 갔습니다. 함께 네, 갔다 오셨군요. 제가 흰머리라 잘 보입니다. 예, 갔다 오셨는데 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잘 들여다보고 단죄해야지. 네. 뭐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뭐 헌재 또 폭동 모의까지 있었으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그래요. 네. 법원 침탈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때 제가 상상한 장면은 뭐냐면 네.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한 2명 정도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가 그냥 경찰에 바로 잡혀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법원 침탈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은 그 정도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나쁜 놈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야 법원 담을 어떻게 넘어 이러고 그런 상황에서 봤는데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혹한 현장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상상한 그 정도만 해도 엄벌을 하고 실형 뭐 몇 년씩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저거면 그런데 이미 지금 125명 수사하고 뭐 74명 구속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63명 구속됐고 63명 기소됐고 아마 나머지 또 구속된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엄벌돼야 되고요. 이게 대충 뭐 집행유예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이 폭력 사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폭력 사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형 진짜 뭐 사투리 우리하게 때려야 된다 뭐 이런 말 정말 저는 실형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저는 국가 선을 넘은 정말 진짜 레드라인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레드라인 넘은 거다. 저거는 완전히 엄벌해야 됩니다. 저 아까 뭐 친일 청산하는 것처럼 이게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저건. 네, 엄하게 대응하고 헌재 이제 선고 아까 다음 달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헌재도 보면은 담이 낮아요. 예, 걱정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청장 이 대행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모든 이 경력을 투입해가지고 잘
경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상황도.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 그러니까 참 경찰이 요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저기 경호하고 하느라 고생 많은데 네. 헌법재판관님들의 신변이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방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네. 하루빨리 결과가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좀 빨리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결정을 좀 빨리 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헌재 판단 또 이제 명태균 이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의원님 근데 어제 보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재에 왔다가 심판정에 안 들어오고 네. 바로 구치소로 돌아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헌재에서? 구치소에 있기가 좀 그래서 그래 다시 바람 쐬러 온 거 아니냐 뭐 우리끼리 그랬는데 그게 약간의 신빙성이 있는 게요. 예. 일단 구치소 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일단 나왔다가 재밌는 게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또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대기하는 데 있는 건 괜찮아요. 일찍 네, 와서 네, 한 네. 30분 아마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구치소보다 훨씬 좋은 환경일 것 아닙니까? 측근들하고도 얘기하고 네. 이제 뭐 그러진 않겠죠. 우리끼리 농담으로 야 뭐 전화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이제 아마 구치소에서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진 네.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법무 관계자님도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헌법재판소 그 법정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참 그것도 괴로운 일이어서 아마 그건 안 하고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게 저희들도 그 방청석에 앉아 있어도 예. 힘드시죠? 힘들죠. 예. 앉아 있는 것은. 그래서 뭐 돌아갔다. 꾸벅꾸벅 졸지 않습니까? 그 조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예, 대통령도 그쪽에서 네. 대리인단 쪽에서 뭐 조는 모습도 우리가 포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가는데 그 한 50km 되는 그 길을 달려와서 네. 그냥 대기하다가 그냥 돌아간다. 이게 좀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어제 사실은 이제 본인이 말할 기회가 없는 것은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워낙 다변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막 말하고 싶어서 못 참는. 내가 하면은 더 잘할 거야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 할 그런 것 같아요. 게 예. 있어요. 자기도 이제 검사도 해봤고, 근데 별로 그렇게 특별히 잘한 것 같지 않던데 아무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아마 알고, 그럼 거기서 야 4시간 동안 앉아 있느니 2시간 2시간이었잖아요. 네. 4시간 앉아 있는 가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모르겠어요. 중간에 뭐 가기도 하고 막 그러고 그때 성관이 사무총장 나오고 이럴 때는 또 중간 갔더라고요. 네, 뭐 자기가 별로 안 듣고 싶거나 네. 앉아 있기 좀 지루하고 그러면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태가 그리고 그 전에도 보니까 예. 저희들도 그걸 느꼈는데 증인신문하고 할 때 증인신문 끝나고 또 이제 증거 설명 어제 했던 비슷한 방식으로 한 1시간 정도 하는 게 그때는 또 가고 이러니까 자기가 말할 기회가 없거나 하면은 가는 걸로 그렇게 좀 가버리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이제 몇 번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이건 참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왔다 가는 거는 좀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게 아직 물론 탄핵 인용은 안 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라는 그게 이제 거동에 있어서도 뭔가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왔다가 야할말나말 안 해도 돼? 그러면 가고 이런 셈이어서 조금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보기 안 좋죠. 네. 그래요. 그 윤석열 쪽의 대리인단들이 뭐 중대한 결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 뭐 윤석열 하야설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중대한 결심이 뭘까 하면은 뭐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사퇴하는 거 그래서 이걸 또 미룰 수 있다. 변호인 선임까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아니다. 윤석열이 뭐 변호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일단 절대 하야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절대 하야할 사람은 아니고 네. 계속해서 헌재 판결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대선판에서 활용한 다음에 자기가 혹여 국민의힘 쪽에서 되면 사면 받을 그런 생각을 하지 하야할 사람은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중대열심이라는 게 물론 변호인들이 사퇴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말 할 때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변호인 안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일이 끌린다든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뭐 같고요. 묻혀지거나 이러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 중대한 네. 결심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뭐 1시간 동안 아, 예. 막 달려왔는데 한 시간 시간이 잘 가죠, 의원님? 그러네요.
자에 가고 보니까 의원님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TV 네. 있습니까? 김규 TV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뭐 진행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동영상 같은 거 올려놓는데요. 가끔 와서 보시면 제가 예. 활약하는 활약이라는 모습을 의정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있다. 김기표 TV입니다. 김기표 TV 저희가 링크 한번 보여드리고 부천 김기표 TV 예.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멋집니다. 예. 네, 불꽃 주먹을 이 하트를 날리고 있는 예. 네 모습. 선거할 때 예, 김기표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또 국회의원들 의정 활동하는데 제일 또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후원. 예, 아이고. 후원 계좌 저희가 한번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김기표 TV 돼 있고 김기표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후원 계좌. 아직 이 말 잘 하기가 명구스럽긴 합니다. 아직 좀 정치 덜 물이 들었는지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도 열심히 자주 하셔야 돼요. 이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게 저 말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이제 또 익숙해지실 거라고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합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특히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요. 네. 국회 소추위원을 비롯해 소추단 그리고 대리인들이 아주 준비를 잘 하고 있고 해서 결과는 아주 잘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기다리는 것이 조금 지루하긴 한데 금방 그것도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우리 소니님께서 김기표 멋지다. 라고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빅토리님도 김기표 의원님 하고 손을 들어봐주고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